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생애 95번째 42.19km를 완주했습니다. 자, 현재 시각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오후 1시 36분 정도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라톤 입문 22년 만에 생애 95번째 마라톤 풀코스 42.19km 26.4마일 배고리길을 완주했습니다. 가슴 벅찬 성취감, 환희, 희열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2024년 1월 26일 금요일인데요.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6시간 동안 마라톤 풀코스 95번째 달리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2002년 3월 1일 마라톤 입문 이후 오늘 2024년 1월 26일까지 무려 21년 11개월 동안 앞으로 한 달 후 3일절이 되면 마라톤 입문 22주년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22년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마라톤 입문 21년 11개월 정도 됐는데요. 앞으로 한 달 후 3일절이 되면 마라톤 입문 22주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22년 동안 마라톤 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2년 동안 오늘 생애 95번째 42.19km를 완주했으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4.3회씩 풀코스를 완주를 했습니다. 자, 개인 최고 기록은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또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만 120km에 약 68% 정도에 해당이 되는 2만 8천 km 정도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3.4km씩 달려온 셈입니다. 석촌호수 오늘 16바퀴 반을 돌았는데요. 석촌호수 한 바퀴에 2,563m, 네 바퀴에 10.25km, 8바퀴에 20.5km, 16바퀴에 41k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 마라톤 풀코스 26.4마일 배고리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출발할 때는 기온이 영하 6도였는데요. 마라톤을 풀코스 95번째를 완주한 오후 1시 반경에는 기온이 한 영상 1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하의 기온 속에서 95번째 풀코스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최근 들어 서울에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월화수목 4일 연속 극한 한파, 아침 최저가 영하 10도 이하의 극한 한파가 월화수목 4일 연속 전개됐었는데요. 오늘은 평년 기온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최저 영하 6도 그리고 현재는 영상 1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바람이 약간 불고 있어서 좀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롯데월드 타워를 배경으로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방향으로도 좀 찍어 보겠습니다. 자, 저기 롯데월드라는 간판이 보이실 겁니다. 롯데월드, 저곳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잠실 석촌호수 서호 한복판에 있는 롯데월드 야외 놀이시설이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입니다. 처음에 제가 한 1분 정도는 제 목소리 없이 주변의 풍경을 생생하게 그대로 담았는데요. 아까 괴성을 질렀던 이유가 잠실 석촌호수 서호 한복판에 있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의 여러 놀이시설 중에 자이로 스윙 좌우로 이렇게 흔들린다 해서 자이로 스윙이라고 하는데요. 자이로 스윙을 타면서 짜릿함을 만끽하는 그 사람들의 괴성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다시피 잠실 석촌호수 서호 가장자리 부분은 얼음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이곳 서호뿐만 아니라 동호 쪽에도 얼음이 가장자리 호수의 중심부는 얼음이 얼지 않았는데요. 동호든 서호든 가장자리 부분은 얼음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월, 화, 수, 목 4일 연속 아침 최저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다 보니까 석촌호수의 가장자리 부분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영하 6도로 평년 기온으로 상승이 돼서 이제 며칠 이내에 이 얼음도 녹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 무대를 쭉 한 바퀴 360도 회전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지금 스탠드가 계단식으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서호 수변 무대의 관객석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무대, 나무 데크로 되어 있는 이 시설들이 서호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각종 공연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이는 한 30여 층 되는 그 아파트들이 지금부터 15년쯤 전 잠실 주공 4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완료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석촌호수 서호 서쪽변에 있어서 호수 궁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롯데월드 타워 햇볕에 반사된 롯데월드 타워 외벽에 햇볕이 반사돼서 정말 맑은 날씨에 롯데월드 타워가 정말 선명하게 보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좀 하늘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미세먼지든 초미세먼지든 좋음 상태고 햇볕이 쨍쨍 쬐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햇볕에 반사돼서 정말 그 존재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잠실의 랜드마크, 수도 서울의 랜드마크,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OECD 회원국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2016년 말에 완공이 되고 2017년 4월 초에 롯데그룹 창립 50주년에 맞춰서 개관을 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보시면 자, 어떤 모양의 외형을 형상화한 걸까요? 롯데월드 타워의 외형이 어떤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 한국적 미를 살리기 위해서 지필목 중에 부필입니다. 붓글 씻을 때 붓 모양을 형상화한 게 롯데월드 타워의 외관입니다.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의 꼭대기층의 면적은 농구장 크기의 면적이고요. 롯데월드 타워의 밑바닥층의 면적은 축구장 크기의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 건축물의 무게는
75만 톤 정도 됩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가 한 960만 정도 되는데요. 1000만 명으로 봤을 때 1000만 명 곱하기 개인당 체중 75kg을 곱하면 75만 톤이 됩니다. 그래서 롯데월드타워의 건축물의 무게는 서울시 전체 인구의 체중을 합산한 무게하고 비슷한 75만 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롯데월드타워의 건축비는 순수한 건축비가 4조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롯데그룹은 재개 서열 현재 6기입니다. 6기. 자, 작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 집단을 발표를 했는데요. 계열사 총자산 합계가 5조 원 이상이 되면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고 우리나라에는 82개 기업 집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계열사 총자산이 10조 원 이상이 되면 계열사 상호 간의 상호 지급보증 순환 출자가 금지되는데요. 그 기업 집단은 48개 기업 집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를 말씀드리면 재계 서열 1위가 삼성그룹 63개 계열사 총자산 합계가 486조입니다. 재계 서열 랭킹 1위 삼성그룹이 63개 계열사 총자산 합계 486조 원의 랭킹 1위입니다. 랭킹 2위가 SK그룹, 랭킹 3위 현대차그룹, 랭킹 4위 LG그룹, 랭킹 5위가 포스코그룹, 랭킹 6위가 롯데그룹, 랭킹 7위가 한화그룹, 랭킹 8위 GS그룹, 랭킹 9위 HD현대, 랭킹 10위 농협, 랭킹 11위 신세계 이런 순서인데요. 원래 롯데그룹이 한 15년 정도는 랭킹 5위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작년 상반기 발표에서 포스코하고 서로 자리 바꿈을 했습니다. 포스코가 2022년에는 랭킹 6위였는데요. 랭킹 5위로 올라서고 반대로 랭킹 5위였던 롯데그룹이 작년에 랭킹 6위로 내려갔습니다. 자, 재계서열 랭킹 6위에 롯데그룹의 상징 건축물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전자상거래 탑클래스에 해당되는 쿠팡은 재계서열이 45위입니다. 쿠팡은 11개 계열사 총자산 합계 11조 원인데요. 자, 상호 지급보증 순환 출자 금지되는 기업 집단 48개 기업 집단 중에 45번째 해당이 되는 쿠팡의 계열사 11개 계열사 총자산 합계 11조 원, 재계서열 45위가 쿠팡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마라톤을 했는데요. 복장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 추우니까 아침에 7시 30분에 출발할 때 기온이 영하 6도다 보니까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나이키 비니 모자를 착용을 했었고요. 지금은 벗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의 윗도리는 제일 안에는 에어로쿨 소재의 긴팔 이런 추리닝 비슷한 거 얇은 추리닝 땀 배출도 잘 되는 그런 걸 이렇게 입었고요. 제일 안쪽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두꺼운 추리닝을 트레이닝복을 입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패딩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패딩 비슷한 이 빨간색 외투 비슷한 걸 입어서 위에는 세 겹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도 보시면 추리닝이 하나 있고요. 밖에 추리닝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약간 두툼한 패딩 같은 거 하나 있고, 또 가장 안쪽에는 또 트레이닝복을 또 입어서 아랫도리도 세 겹으로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은 아디다스 신발을 신고 달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마라톤 입문 22년 만에 생애 95번째 42.19km를 완주했는데요. 가슴 벅찬 성취감, 희열을 만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정이 사라지는 순간 노인이 되기 시작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청년이라도 열정이 없으면 노인이고 노인이라도 열정이 있으면 청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뭔가 몰두하고 열정적으로 즐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마라톤 입문 22년 만에 오늘 생애 95번째 42.19km를 완주해서 매우 가슴 벅찬 성취감 환희 희열을 만끽하고 있고요. 94번째 풀코스는 지난 2023년 11월 3일에 94번째 풀코스를 완주했고 그로부터 딱 12주 만에 즉 84일 만에 오늘 생애 95번째 42.19km를 완주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는 이곳에서 22년 가까이 마라톤 훈련을 해왔는데요. 2002년 3월 1일에 마라톤 입문하고 계속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2년 가까이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의 풀코스도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나 홀로 달리기로 16바퀴 반을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완주한 게 생애 최초 풀코스인데요. 그게 마라톤 입문 딱 2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던 200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 생애 최초 풀코스를 잠실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4시간 16분 동안 달리면서 생애 최초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95번에 42.19km를 완주했는데요. 자, 그 중에서 대략 한 60번 정도는 공식 대회에서 완주했고 나머지 35번 정도는 나 홀로 달리기로 오늘처럼 나 홀로 달리기로 연습 삼아서 혼자 42.19km를 35회 정도 완주했습니다. 그 나 홀로 달리기 풀코스 35회 정도 중에 절반 정도는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달렸고요. 나머지 절반은 한강공원에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동아마라톤이 3월 중순에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보스턴 마라톤 다음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아마라톤 대회. 보스턴 마라톤은 1897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12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동아마라톤은 1931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93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동아마라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마라톤 대회인데요. 동아마라톤이 이제 3월 중순에 있으니까 약 한 달 반 정도 후에 동아마라톤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 동계훈련을 열심히 해야 동아마라톤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동계 시즌에 풀코스를 달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2년 동안 생애 95번의 풀코스 완주 중에 오늘처럼 영하의 날씨에 동계 시즌에 달리기는 이번이 한 3번째 정도 됩니다. 3번째 정도. 자, 보통 10km나 15km, 20km 정도 이런 단거리 달리기를 영하에 달린 경우는 뭐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가장 추운 때 달린 것은 10km나 15km 이렇게 단거리를 중거리죠, 중거리를 가장 추운 때 달린 경우는 영하 18.6도에 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3년 전 영하 18.6도에 10km를 달린 적이 있었고요. 그 전에 또 지금부터 한 7년쯤 전에는 영하 16.5도에 이 석촌호수에서 4바퀴를 달린 적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가장 더울 때는 영상 35도 정도에 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풀코스는 마라톤의 벽이라는 구간이 있어서 정말 힘든데요. 마라톤의 벽, 마의 구간을 통과를 해야 극복해야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마라톤 수기에서도 언급했듯이 마라톤 풀코스라는 것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눴을 때 아마추어들은 전반부는 그래도 빠른 속도로 달리지만 후반부는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다 보니까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들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거의 이분 페이스로, 전반부 소요시간, 후반부 소요시간이 거의 비슷한 이분 페이스로 달릴 수 있어야 프로 선수인데요. 그에 반해서 저 같은 아마추어들은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한 2~30분 더 많이 소요되죠. 그만큼 체력적으로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6시간 동안 95번째 풀코스 달릴 때도 처음에 석촌호수 10바퀴, 석촌호수 16바퀴 반이 42.19km인데요. 처음에 석촌호수 10바퀴니까 25.3km죠. 25.3km를 한 3시간 5분 정도에 천천히 달리고 그 다음에 이 근처에서 또 라면을 먹었습니다. 간식을 해주지 않고는 풀코스를 완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식 대회에 나가게 되면 5km 단위로 구간마다 급수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물 생수가 공급이 되고 또 이온 음료는 뭐 한 10km 이상 구간에서 또 5km마다 이온 음료가 공급이 되고 또 20km 지점하고 뭐 30km 지점 또 40km 지점 이런 데는 초코파이하고 바나나 그 다음에 찰떡 파이 뭐 다양한 간식들이 보충이 공급이 되는데요. 그만큼 풀코스라는 것은 아무리 잘 먹고 달린다 할지라도 하프 코스를 달리게 되면 즉 2시간 이상 달리게 되면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후반부를 달리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보충해 주지 않고는 달릴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프로들은 다르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은 에너지 공급이 없이는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오늘 처음에 석촌호수 10바퀴 25.3km를 3시간 5분 정도 달린 다음에 이 근처에서 한 30분 동안 라면을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나머지 석촌호수 6바퀴 15.5km 정도를 또 한 2시간 정도 달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도 한 3번 갔고요. 화장실 3번 간 거 합계 시간은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침 7시 30분에 시작해서 오후 1시 반에 끝났으니까 라면 먹는 시간, 뭐 화장실 3번 갔다 온 시간 다 포함해서 딱 6시간 소요됐습니다. 물론 공식 대회를 나가면 더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연습 삼아 나 홀로 달리기를 하는 차원이고 또 기온이 낮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천천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5시간 동안 생애 95번째 42.19km를 완주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달리면서 그냥 달린 게 아니라 6시간 동안 달리면서 사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을 5권 출간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4년 반쯤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을 했고요. 또 은행 시절에 또 법무팀장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금융연수원도 올해 이제 출강 11년 차가 시작이 됐는데요.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여신법률을 강의를 11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그 배경에는 은행에서 법무팀에서 장기간 근무를 했던 그런 이력들이 많이 작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에서 4년 반 전에 부장으로 퇴직하고 1년 정도는 그냥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3년 반 전부터는 인생이 막 다른 직장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일 개인적으로 다니고 있는 직장 개인적으로 휴무일이어서 오늘 작심하고 영하의 한파 속에서 석촌호수 16바퀴 반 95번째 42.19km를 완주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을 은행 퇴직 후에 5권을 출간했는데요. 처음에 지금부터 한 4년쯤 전 2020년 1월에 출간한 게 최초의 출간작으로 독서하는 마라톤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이고 부제목은 워라벨 시대의 취미 활동입니다. 그 책은 독서,
마라톤, 여행, 자전거 타기 이런 게 쭉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간이 2020년 3월인데요.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입니다. 그건 등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 7대6 최고봉 완등, 극지 마라톤 그랜드 슬램, 또 산악 마라톤 글랜드 슬램 이런 걸 쭉 담고 있습니다. 도전의 상징, 도전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게 2020년 3월에 출간한 인문학서적 두 번째 작품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입니다. 근대 등산의 발원지가 바로 1786년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입니다. 그 전에는 등산이라는 게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 그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높은 산은 신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기 3년 전인 1786년에 인류 최초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를 두 사람이 오르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는 등산, 산에 오르는 게 경외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도전과 스포츠의 영역, 도전의 대상, 스포츠의 영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대 등산의 발원을 바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이라고 몽블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3월에 출간한 인문학서적 두 번째 작품의 제목은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이고요. 부제목은 근대 등산의 발원 몽블랑부터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까지라는 부제목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셨는데요.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 지구 7대6 최고봉 완등, 지구 상극점 도달, 남극점, 북극점, 에베레스트, 지구 상극점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 부문을 다 석권하면 산악 그랜드 슬램인데요.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 7대6 최고봉 완등, 지구 상극점 도달, 이 세 개 부문을 다 석권하면 산악 그랜드 슬램입니다. 그런데 이걸 인류 최초로 2005년에 달성하신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박영석 대장님인데요. 그분은 그걸 달성하신 다음에도 2009년에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에서 코리안 루트를 개척을 하셨고, 또 2011년에는 안나푸르나 해발 8,091m 안나푸르나에서 또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시다가 6,500m 고지에서 실종되셨습니다. 자,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서울 월드컵 경기장 옆에 하늘공원 거기에 박영석 산악문화체험센터라는 게 오픈이 되어 있고, 그곳에는 그분의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고 인공 암벽 등반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꿈나무들인 청소년들에게 도전 정신과 꿈과 희망 이러한 것을 길러주는 그러한 체험 학습의 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부터 4년 전인 2020년 3월에 출간한 인문학서적 두 번째 작품이고요. 세 번째가 2020년 4월에 출간한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은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입니다. 그게 세 번째 작품입니다. 제가 저보다 정확하게 200년 전에 출생한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을 좋아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2023년 12월 6일에 나폴레옹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요. 개봉 시기를 잘못 잡았던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나폴레옹 영화가 202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미국의 35대 대통령 서거 60주년이었던 2023년 11월 22일에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나폴레옹이 개봉이 됐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보다 늦은 2023년 12월 6일에 나폴레옹이 개봉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봄 12.12 군사 쿠데타를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빅 히트를 치면서 영화 나폴레옹이 완전히 그늘에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흥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2월 20일에 개봉됐던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장군 시리즈 3부작 중에 마지막 3부에 해당되는 노량 죽음의 바다도 작년 12월 20일에 개봉되고 개봉한 지 벌써 한 5주 됐는데요. 관객이 500만 관객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 시리즈 1부에 해당되는 명량은 10년 전인 2014년에 개봉돼서 우리나라 흥행 랭킹 1위죠. 흥행 랭킹 1위인 1761만 관객을 동원한 게 명량인데요.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시리즈 2부에 해당이 되는 한산 용의 출현은 2022년에 개봉이 됐는데 관객을 726만 동원을 했고요. 그런데 3부에 해당되는 노량 죽음의 바다는 관객을 한 500만을 아직 동원 못한 것 같습니다. 한 5일 전에 조회했을 때 447만밖에 안 됐었습니다. 자, 여하튼 자, 제가 인문학 서적 세 번째로 출간한 게 2020년 4월에 출간한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은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4년 전인 2020년도에 인문학 서적을 3권을 출간했었고요. 그 다음에 3년 만인 작년에 2023년 3월 6일에 네 번째 작품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 책에는 전쟁 영화의 단골 소재인 제2차 세계대전의 20개 전투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책의 두께도 무려 446페이지인가? 그 정도 됩니다. 책의 두께도 방대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20개 주요 전투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태평양 전쟁에서의 미드웨이 해전, 이오지마 전투, 일본의 진주만 기습폭격, 또 서부전선에서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다음에 영국 본토 항공전, 그 다음에 노르웨이 침공, 프랑스 침공, 그 다음에 남부전선에서의 이탈리아 시칠리아 상륙작전,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알라메인 전투, 동부전선에서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쿠르스크 전투, 또 모스크바 공방전, 그 다음에 독일의 서부전선에서의 최후의 반격인 벌지대 전투, 다른 말로는 아르덴 대공세, 이러한 주요 전투들을 다루고 있는 게 제2차 세계대전인데요. 월드워 2 2차 세계대전을 제가 지금부터 약 10개월 전인 2023년 3월 6일에 인문학 서적 네 번째로 출간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 6일이니까 지금부터 한 3개월 반쯤 전인데요. 작년 10월 6일에 제가 인문학 서적 다섯 번째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을 출간을 했습니다. 제가 해외 여행을 여러 군데 다녀왔는데요. 제목이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인 이유가 3개월 반 전인 2023년 10월 6일에 출간한 인문학 서적 다섯 번째 작품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인데요. 그 제목을 정한 이유가 제가 작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는 내 식구 가족 여행으로 미국 동부와 캐나다 지역을 여행했고요. 또 6년 전에 2018년 9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여행을 했고요. 또 5년 전인 2019년 2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북미 지역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왜 유럽이 들어가 있냐면 제가 지금부터 14년 전인 2010년 10월에 내 식구 가족 여행으로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왜 동아시아가 들어가 있냐? 제가 지금부터 7년 전인 2017년 7월 초에는 일본 오사카 교토를 내 식구 가족 여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직전에 2017년 12월 중순에는 대만의 타이베이와 화롄 이런 지역들을 또 여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타이베이 화롄 말고도 단수이라는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시펀, 지우펀,
저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전 세계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최고로 히트를 쳤던 생과 치로의 행방불명이란 영화가 촬영 영화의 무대가 된 곳이 바로 지우펀인데요. 또 중국 영화 비정성시가 촬영되기도 했던 곳이 바로 지우펀인데요. 자, 그곳 등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게 2017년 12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입니다. 그게 지금부터 석 달 반쯤 전인 2023년 10월 6일에 인문학 서적 5번째로 출간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문학 서적 6번째 출간작을 지금 초안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극비사항인데 제목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문학 서적 6번째 출간작 제목을 공개해드리면 흥미진진한 미국사입니다. 제가 미국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세계 최강국가 미국, 올해 11월 5일에 화요일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될지 46대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미국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미국에 관한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명과 유튜브 이름이 독서하는 마라토너인데요. 마라토너가 책을 계속 꾸준히 탐독한다 이런 의미에서 블로그와 유튜브 이름이 독서하는 마라토너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요즘도 책을 많이 읽는데요. 미국에 관한 책을 꽤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흥미진진한 미국사입니다. 평면적으로 미국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테마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테마식으로 예를 들어서 역사의 연대순으로 하긴 하는데 테마식으로 주요 연대가 흐름으로써 미국의 역사가 1620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 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주 보스턴항에 1620년에 입항한 게 미국의 역사의 시작이고 지금부터 404년 전이죠. 404년 전인 1620년이 미국 역사의 시작인데요. 그 역사 순서대로 하긴 하되 테마를 발췌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역사의 주요 그 시기에 일어났던 빅 이벤트, 남북 전쟁 관련해 가지고 링컨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거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인 1863년 11월 19일에 게티스버그 연설, 그 다음에 1963년 8월 28일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워싱턴 대행진 때의 I have a dream이라는 명연설, 또 2004년 7월 27일 미국의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던 2004년 7월 27일에 미국 보스턴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존 케리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할 때 기조연설자가 그 당시에 일리노이 주의 주상원 의원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그 연설 이상 세 사람의 명연설이 미국의 3대 명연설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을 다룰 때는 미국의 3대 명연설에 관해서 또 다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인기도 순 랭킹 1위, 부동의 1위가 링컨 대통령인데요. 이런 식으로 테마식으로 또 미국의 달러 지폐가 7가지 권종인데요. 1달러, 1달러, 2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7가지 권종의 지폐가 있는데요. 각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에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5명이고 그렇지 대통령을 지내지 않은 사람이 2명인데요. 그러한 것들 재미있게 테마식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시간 동안 달리면서 어떠한 내용을 다룰지를 작품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린 제목 흥미진진한 미국사, 제가 앞으로 한 2달쯤 후에 출간하는 걸 목표로 지금 초안을 잡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자, 굉장히 날씨가 현재 한 영상 1도 정도 되는데요. 바람이 좀 불고 있어서 체감 온도는 좀 더 낮은 영하의 날씨일 것 같습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는 지금 보고 계신 호수는 서호입니다. 석촌호수의 서쪽에 있다 해서 서호인데요. 서호는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얼음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호의 한복판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북쪽 방향 롯데월드 간판이 보이는데요. 저 간판이 있는 건물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호 지금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기 이 서호 건너 저 버스 다니는 거 보이시죠? 저 버스가 통과하는 도로가 송파대로입니다. 북쪽의 잠실역에서 남쪽의 복정역까지 8km 정도 남북으로 뻗어 있는 도로가 송파대로인데요. 송파대로가 저기 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서호 하고 동호를 연결하는 굴다리가 바로 버스가 다니고 있는 저 도로입니다. 서호 지금 보이시는 서호와 저 동쪽 방향에 저 버스 다니는 저 송파대로 넘어 동쪽에 있는 동호, 그 서호와 동호를 연결하는 게 굴다리인데요. 굴다리 위로 송파대로가 있고 그 송파대로 위에 버스가 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의 자이로 스윙이 지금 멈추기 직전입니다. 자, 자이로 스윙 보이시죠?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30분 정도 서서 촬영하다 보니까 땀이 식어가지고 추워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집에 가가지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집에 가서 이제 작품 구상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각은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말입니다. 주말, 평안한 주말, 행복한 주말, 즐거운 주말, 건강하고 보람찬 뜻깊은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롯데월드타워 여전히 저 햇볕이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비추고 있고 햇볕이 반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지금 롯데월드타워 높이가 555m 123층인데요 롯데월드타워 높이 555m에서 14m를 내려